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세상 흐름을 봤을 때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 거, 그 정의는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보여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국방 논평이냐, 뭐 어떻게 보면 정치 논평이냐, 뭐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런 이제 또는 문화의 힘이냐, 그런 거를 아우르는 이런 사안이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 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뭐냐면은, 그게 기본이구나, 나머지는 가지치기구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소형 모듈 원전 정치 체계, 전 세계 정치 체계의 변화하고 상관이 있고 4차 산업하고 상관이 있고,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안창호 배치 3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예전부터 원자력 추진으로 간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안창호급은, 안창호 배치 3는 세 번째 이제 안창호급이 9척이 되는데 마지막 세 척은 핵 추진으로 간다. 그거죠.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거기에 미국과의 합의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 기술로 국산화시켜서 간다. 당연히. 왜냐? 이 소형 이 원전들이 안전성이 강화되고 효율성이 좋아진 소형 원전들이 향후 4차 산업 시대에, 탄소 제로 시대에 핵심 기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 시도한 거죠. 그 기본은 러시아 원전 기술로 또 출발했죠. 아주 묘해요. 우리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안창호 배치 3에 들어가는 핵 추진 원자로는 우리 손으로 만들 것이며, 가장 최신 제 4세대 원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지금 뭐 생각 중인, 진행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추진 체계도 원자력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관련돼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경로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사가 시작이었죠. 뭐 예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전남의 목포대학교에서 세계 최초 SMR 선박 연구소가 개소됐다. 대학과 기업이 뭉쳤다. 대학과 기업만 뭉쳤겠습니까? 이게 관련된 우리 연구는 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소형 원자로에 대한. 그래서 SMR은 스몰 모듈라 리액터입니다. 스몰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약 10분의 1 크기, 또 그 이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크기. 자, 그게 그래서 이동성이 용이하고 이제 면적이 좀 덜 필요한 거죠. 우리도 더 이상 이제 화력 발전소 건설 안 하고 대형 원전 건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원전 마피아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반발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은 거죠. 대형 원전 사라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명쾌하게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스몰 모듈라 이게 SMR은 아주 작기 때문에 기존처럼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바닷가에 있지 않아도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안정성이 향상되는 와중에 핵 폐기물이 언급을 잘 안 하는데, 핵 폐기물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핵 폐기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핵 연료를 바짝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탄 연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검은 거 반, 흰 거 반 그렇잖아요. 이 새로운 기술은 4세대 원전이죠. 이 연탄을 바짝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핵 폐기물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기술 방식으로는
우라늄 연료죠. 연료를 바짝 태우지 못해요. 그러면서 서물서물 그게 나오는 거죠. 그 기술적 장벽을 허문 거예요. 그래서 바짝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상업적으로 거래가 되는 우라늄 원료가 20% 이하입니다. 자, 무기가 되려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촉발시키면 폭탄이 되는 거죠. 급하게 발생하면은. 근데 그걸 물을 부은 다음에 물 속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우라늄의 농도가 20% 이하가 되면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탄이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물을 거기 갖다 부음으로 인해서 물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반응 속도를 늦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탄이 안 되고 발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완전 연소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수준으로 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은 맞아요. 다른 방식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렇지만 그 폐기물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핵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이 SMR에 포함됩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대형 원전 왼쪽 한국형 표준 원전은 약 3기가와트의 전력이 나와요. 이걸 뭐 4개, 6개, 막 8개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열출력 기준이에요. 자, 여기 열출력과 전기출력 말씀을 좀 이따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형 SMR인 소형 모듈 원전인 스마트예요. 우리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거. 이게 옛날부터 해왔어요. 기술은 다 됐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대형 원전 후쿠시마, 체르노빌, 미국의 쓰리마일 이런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자.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결정의 과정이 방향은 정해졌지만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이게 늦춰졌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되는 느낌을 보이거든요. 우리는 거의 준비를 해왔어요. 아마 아주 빨리 준비한 나라들 중에 한 개일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고, 이거 보시면 330메가와트죠. 예,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원전의 방식은 대표적인 원전의 방식,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압 경수로예요. 그걸 축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5세대 원전으로 불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세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을 위해서는 4세대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상업용으로는 이 3.5세대 경수로의 소형화 버전이 먼저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수로를 줄인 이런 스마트 같은 스타일의 소형 경수로 원전. 나머지 하나는 전혀 방식이 다른 4세대의 고속 정식로 개념이 두 개가 사용될 것 같거든요. 자, 이것들이 이제 세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자, 스마트 같은 경우 330메가와트 10분의 1이고, 팽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프랑스의 차세대 원자력 추진이에요. 220메가와트가 2개 들어가요. 바라쿠다는 프랑스의 전략 원잠입니다. ICBM 갖고 있는, SLBM 갖고 있는 핵탄두를 가진, 그거는 150메가와트예요. 요건 전부 다 열출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 출력을 만든다. 발전소에서는 전기 출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열 출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게 중심을 두게 되면은 전기 출력을 쓰게 돼요. 자, 이 열 출력이 전기 출력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3분의 2 정도의 에너지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 출력은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여기 그 정보 잘 나와 있죠. 메가와트, 1메가와트 열 출력이에요. 자, 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그거를 물을 데워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려요. 그럼 전기를 만들죠. 그럼 터빈이 돌고 나면 거기도 차가운 물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뜨거운 물이 되죠.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수온이 올라간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소실되는 거예요. 전기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열 출력 대비 전기 출력은 3분의 1 정도다. 3분의 2는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열 출력 1메가와트는 마력으로 치면 1300마력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K2 전차에 들어간 디젤 엔진이 1500마력 정도 나와요. 그러면 1메가와트 조금 넘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자, 오늘 좀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집에 각 보일러 있죠. 보일러 있으면은 그게 천연가스죠, 대부분이. 천연가스에서 불을 붙여 열을 만들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물 속을 흘러요. 그럼 물이 데펴져요. 보일러의 원리죠. 그럼 그 데펴진 물이 우리 방바닥을 돌아요. 자, 또는 뜨거운 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는 데펴진 물이, 여기는 열 교환기라고 그러죠.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입니다. 엔진 주위를 식히는 물이 냉각수가 돌다가 뜨거워지면 라디에이터로 가서 공기랑 만나서 식혀지죠. 여기는 물로 식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아마 이거는 화력 발전소 똑같아요. 이거랑 우리 집에 보일러도 비슷하죠.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 열 교환기, 즉 라디에이터를 지날 때 바닷물을 들여와서, 바닷물이 민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여와서 열 교환기를 통과시키면 전부 다 그게 돼요. 수증기가 엄청나게 압축된 팍 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게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전기기관도 똑같고, 수력 발전에서는 물이 돌리죠. 화력 발전소도 똑같아요. 왠지 원자력 발전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또 최근에는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터빈 자체를 돌리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압 경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압력이 가해진 일반적인 경수는, 일반적인 물이라는 뜻이 옛날 중수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가압 경수로, 원자로다. 이게 왜 가압을 하느냐, 여러분. 왼쪽에 연료봉이 들어있잖아요. 우라늄 연료봉이. 거기가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조금 미세하게 있는 중수라는 부분이 우라늄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분열시켜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연쇄 반응이 나오면 연쇄 반응이 일으켜져요. 그 중성자들이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있는 주변에 있는 물이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거죠. 돌 때 왜 가압을 하느냐? 물은 100도씩 끓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게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게 하려면은 물이 100도씩 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여야 돼요. 높은 온도에서 끓여야 되면 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에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 끓을 수 있게. 그래서 가압을 해서 인공적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안에 닫혀 있는 시스템이 이 물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건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바닷물을 끌어오든 민물을 끌어오든 열 교환기에서 이 에너지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바깥에서 전원이 다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자로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원자로의 작동을 멈추는 것은 그 위에 지금 봉이 내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붕소나 카드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성자들을 흡입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은 중성자가 이게 달려붙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잔열이 있어요. 잔열이. 그 잔열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멈추더라도 옆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계속 돌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물이 계속 뿜어져 올라와서 그 열을 계속 빼줘야 돼요. 그래서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가동은 중단됐지만. 그런데 그때는 비상 발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단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물로 식히는 과정, 라디에이터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외부에 물이 계속 와서 이걸 계속 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에 잔열이 계속 쌓여서 온도가 한계점을 올라갔기 때문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된 이 물, 원래는 갇혀 있어야 되는 이 물이 오염수가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엄청난 열이 나오고 그게 물을 통해서 압력을 받은 물, 높은 온도에서 끓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머금은 물이 돌면서 수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수전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보면은 원자력 발전의 발전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3.5세대예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우리는 3.5세대도 있고 4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쉽게도 되게 좋은 여기 이 소형 모듈 원전 글로벌 산업 동향, 두산 에너지 에너빌리티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4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4세대는 뭐냐면 여러분, 자, 똑같은 우라늄 원료를 순간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을 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원자 폭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90% 이상의 농축률이거든요. 상업용으로 쓰는 건 20% 이하예요. 그 20% 이하를 우리가 조절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즉 우라늄을 서서히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식이 물속에 넣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퐁당, 아까 압력을 좀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 물의 영향은 뭐냐면은 중성자들이 연쇄 반응의 핵심이거든요. 그 걔들이 물 분자들과 자꾸 부딪히면서 속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의 약점은 뭐냐?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응을 못하게 해요. 아직 우라늄은 엄청나게 남았는데 덜 탄 연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핵 폐기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우리 무기 만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란 북한 이야기. 그만큼 깨끗하게 태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열 효율이 떨어져요. 그냥 우라늄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질 만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세대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나트륨이나 납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을 대체해요. 액체 금속이죠. 그래서 그런 액체 금속들은 우라늄의 중성자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 부분이 물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우라늄을 바짝 태울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20% 이하의 농축률을 가지고도 핵 잠수함 보통 30년, 40년마다 연료를 갈거든요. 왜? 잠수함을 연료를 가려면 쪼개야 돼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4세대 원전 방식을 이용하면은 20% 이하 상용 재료를 가지고 우라늄 재료를 가지고도 30년, 40년 쓸 수 있는 잠수함 연료를 만들 수 있다. 즉 무기용 우라늄 원료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4세대. 여기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군용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바로 이거 준비가 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선박용 원자력 추진 기관은 기존의 경수로 물을 쓰는 걸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상업용으로 쓰게 되면 여러 검사 기관에서 표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럼 그 트렌드를 맞춰줘야 돼요. 나 혼자 4세대를 가겠다, 선박용으로.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크리소라고 어디죠? 이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나온 보도 자료예요. 이게 금년에 나온 보도 자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국제 회사 기구 IMO가 2050년까지 넷 제로를 하겠다. 즉 탄소가 발생하는 부분하고 탄소가 를 없애는 부분하고 같게 만들겠다. 우리도 뭐 했죠. 이거 옛날에 뭐 2030년, 35년까지 한다는 부분인데 이 결정을 국제 회사 기구가 여러분 유엔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나토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미국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23년 작년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SMR 분위기가 뜨는 겁니다. 대학에 연구소가 생길 정도로. 즉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기술이 상업적 출구를 맞이했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국제 회사 기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50년까지 해야 된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것은 미국이 벌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탄소 제로 부분이 멈춰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연기되거나, 그게 재시동이 걸린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물러나고 쫓겨나는 이유는 이 흐름에 거부하는 행동을 충동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국방 논평이냐, 정치 논평이냐, 문화 논평이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냐, 올망졸망이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업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 나온 거예요. 그 말단에 아까 목포대학교의 SMR 선박용 엔진 그 연구소가 개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국제해사기구가 이 결정을 했다. 국제해사기구가 혼자 결정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우리 이 2021년 기사인데 보면은 선진국이 탐내는 소형 원자로 한국에서는 9년 전에 개발해서 창고에 넣어두고 있다. 우리 혼자가 기술이 다 됐다고 세상을 표준화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진행이 돼야 돼요. 저 흐름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 아시죠? 자, 2010년대 초반에 이미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터진 겁니다. 이제 3년 만에.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옛날부터 흘러가던 흐름대로 복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4차 산업, 수소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SMR 원전들에 항상 주장하는 봐도 전 세계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뭐냐, 기존의 재생가능 에너지, 풍력이나 뭐 조력이나 여러 가지 있죠. 태양광 그 사이를 즉 스마트 그리드, 전력 그리드를 깜빡깜빡 할 때 왜 날씨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메꿔주는 용도로서 나온다. 어디다 설치하느냐? 기존의 오염물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자리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크기다. 그게 다 첫 번째 용도예요. 이제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걸 꺼내볼 수 있는 찬스가 되다. 자신감이 묻어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군사용도 같이 간다.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은 안창호 패치 3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부유식 원전, 이동 가능한 원전, 짧은 시간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송전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 북한의 담대한 구상이 실행되게 된다면 북한의 전력 공급 오지에, 예를 들어 히토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남한의 전력선에서 너무 멀다. 부유식 원전 가면 된다. 바다에 배를 띄워서 원자력 발전소죠. SMR 같은 겁니다.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쭉 되어왔고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고요. 소형 모듈 원전 글로벌 산업 동향을 보시면 20년의 개념 개발, 21년에 그때 국회에도 이런 포럼 같은 게 형성이 되고 그랬어요. 자, 이걸 준비를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28년 정도의 인허가 심사, 이거는 인허가 심사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죠. 세상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러시아, 특히 중국하고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미국이 선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좀 이따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보다 기술이 뒤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여기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거의 한 부분이에요. 수소 에너지처럼 중국을 밀어낼 수 있는 방안, 미국이 남은 힘을 가지고, 이게 사실 수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이 기대는 바가 훨씬 더 크죠. 러시아까지 도와줘야 돼.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할 때 대형 원전을 너무 박대했다. 원전을 대형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보십시오. 대형 원전 최근에 채권 수출하기도 했지만 흐름을 봤을 때 대형 원전이 더 건설될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SMR 소형 모듈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준비를 해왔잖아요. 20년, 21년, 22년 개념 기본 설계 가장 중요한 거 할 때 이전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장난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자, 이거 여러분이 볼게요. 유레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별 의미 없이 이 사진을 봤는데 오늘 선박용 엔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대형 컨테이너선 하나가 나오는 거기는 특히 예전에는 중유 이런 걸 태웠거든요. 엄청나게 오염물질 많이 나와요. 지금 기준으로 자동차 100만 대 이상의 오염물질 걔들이 다 생산해요. 그래서 회사기구가 먼저 나선 겁니다. 이건 선봉이라고 보셔야 돼. 선봉. 네, 그들이 엄청난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자, 이 유레카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소형 원자로입니다. 함정용이에요. 뒤에 프로펠러 달린 거 보이시죠? 이게 4세대 고속 정식로예요. 나트륨 기반에. 이거 옛날부터 준비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수로 기반에 줄인 거.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왜? 기술이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시장이 단계적으로 형성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4세대 최고 수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은 3.5세대로 먼저 형성될 겁니다만은 자, 이거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원자력 연구소 자체의 내용이에요. 열출력 100메가와트죠. 예, 열출력 100메가와트면 아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전기 출력으로 바꾸면은 30메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33메가와트 3분의 1이니까. 자, 요거는 나트륨 기반, 용융염 기반이에요. 즉 물이 에너지 전달 매체가 아니고 금속이라고 할게요. 나트륨도 금속이니까 소듐, 나트륨 같은 거죠. 그다음 납 기반. 이거 우리가 이 기술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박 추진의 동력원으로 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경수로의 소형화 버전부터 가겠다. 경수로의 소형화 버전이 뭐냐? 지금 원자력 잠수함에 미국이나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에 쓰는 그 버전이에요. 예, 90% 이상의 농축률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들만 쓰는 거죠. 그 정도 고농축률을 가지기 때문에 수명이 끝날 때까지, 잠수함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연료를 안 갈아도 돼요. 그래서 세심히 보시면 우리가 경수로 방식의 선박용 원자력 엔진을 이야기할 때는 10년, 20년을 이야기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수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료는 20% 농축률. 내지는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한 이런 용융 금속 기반의 4세대 원자력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20년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군용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FS면 패스트 스펙트럼이고 고속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냐? 용융 금속을 쓰게 되면 그게 나트륨이든 납이든 아까 물이 사용되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중성자 핵 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훨씬 덜해요. 네, 그래서 우라늄 연료를 훨씬 더 바짝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같은 우라늄의 양에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양쪽으로 다 좋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양쪽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SMR을 선박 엔진에 쓴다고 했을 때 그게 경수로 방식인지 4세대 방식인지 용융 금속 방식인지 사실 그게 판단은 잘 안 돼요. 그게 상관은 없어요.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세상이 움직이는 우리가 전체적인 트렌드를 아직 이끌어갈 정도는 안 되잖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카드를 꺼내든 준비는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지장을 받지 않는 20% 이하 상업적으로 거래가 되는 우라늄 가지고 다 한다. 군용도 이게 핵심입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이제 초소형 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SMR 같은 경우 소형 원전인데 기본적으로 초소형은 10메가와트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드빈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들이 설명을 하는 거 하니 엄청나게 공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건전지다. 이게 8메가와트인가 그래요. 뭐 열출력인지 전기 출력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년마다 다 쓰고 나면은 그걸 빼내고 이 새로운 건전지를 갖다 넣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건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 보면은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무기 체계 패키지형 2022년 5월에 제안된 거예요. 기업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 여기에 관심 있는 뭐 SK나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 이런 데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랑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22년에서 27년 이 시기가 참 묘하죠. 예, 아까 우리 SMR 완성하는 게 28년이에요.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고 그 형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지요. 365억 투자했죠. 40피터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러운 발생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웨스팅하우스에서 보여준 그거는 8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약 8메가와트로. 그거랑 다르다. 그거보다 급이 높다. 급이 높으면서 크기는 비슷하다. 이걸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다. 자, 이거는 국방 과제예요. 이건 뭐냐? 바로 우리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그것을 지상화 시키는 거다. 이래밖에 생각이 안 돼요.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이거는 최소치를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뭘 가지고 상업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거래가 가능한 20% 이하의 우라늄 농축도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스팅하우스 거는 8년마다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4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용융 금속 원자로다. 최소한 20년은 간다. 예. 또한 하나 궁금한 것은 이런 걸 왜 필요할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반도 전장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군사작전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전기조차 없는 그런 지역에서까지 가서 작전을 오랫동안 수행해야 되는 작전 부대의 요구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러시아 같은 데서는 오지용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아마 다빈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림은 자, 초소형이나 잠수용 함용 그 원자로가 출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열출력 기준으로 초기 지금 미국의 그 노틸러스 같은 최초의 그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가 60메가와트였어요. 열출력이. 그러면 그것을 전기 출력으로 환산하면 20메가와트 정도 돼요. 항모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 돼요. 자, 이게 모듈형 원자로잖아요. 여러 개 붙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대구급, 충남급에 들어가는 MT30 가스터빈 엔진 5만 마력이죠. 38메가와트예요. 열출력이에요. 이거는 열출력. 제가 우리 군의 국방 과제를 지금 몇 년째 살펴보면 있어가지고 기한 내에 성공이 되지 못한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탐색 개발에서부터 이미 70% 80% 이상 된다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는 거, 이런 이제 4세대 원자력 그 엔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도 보면은 좀 이따 언급드릴 금속 납 있죠. 구리 납할 때 납 기반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과제. 그래야만 그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그 용량이라는 것이 잠수함용에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여러 개 몇 개 붙이면은 수상함용, 항공모함용을 쓸 수 있다. 지금 우리 그 중형 항모 추진책에 이야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2021년 5월 문재인하고 바이든의 정상회담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안전 조치가 보장된 이것은 3.5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5세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썩혀두고 있고 10년째 4세대 기술도 준비가 다 됐다. 좀 이따 그건 확인 드릴게요.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예, 이겁니다.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시장을 열 것이다. 미국은 시장을 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아까 한국 국제 회사기구가 그 밑바탕을 깔았잖아요. 2050년까지 넷제로 한다면서. 그거예요. 그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2021년 5월부터. 우리는 그 정도 해오던 게 있었고 미국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력이 앞서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수많은 핵폐기물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뭐 빌 게이츠도 관련된 우리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대신 그런 게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런 게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집중력을 가지고. 네. 이게 그 이야기 이미 뚜렷이 드러난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상업화의 길을 열린 것이죠. 회사기구의 그런 결정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원자력 추진 스마트 원전 보면은 SMR 이거는 이제 경수로 기반이에요. 소형 경수로 원전인데 러시아의 OKBM 지금도 주력 회사입니다. 러시아의 모듈형 원전 기술 도입했고 그때 저것을 도입한 이유는 저 때만 해도 이제 소형 원자로 시장이 열릴 때는 아니에요. 대형 원자로 건설할 때예요. 저거는 당연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추진용으로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362 사업단 출범했고 그게 유영훈 기자의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알려져서 해체됐죠. 그렇지만 그 기술은 계속 이어졌고 ADD에서 했다고 돼 있죠. 2014년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4,000톤급 기준이다. 4,000이나 5,0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원자로는 지금 아까 기존 원전 대형 원전 10분의 1는 330메가와트인데 실전기를 할 때 실제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 그러면 돌려보자는 거죠. 돌려보자. 그걸 할 때는 60메가와트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스마트 원전이 아니고 4세대 원전을 실험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왜? 그때 스마트 원전이 상용화될 세계적인 흐름을 타지는 못했거든요. 우리 혼자 한다고 세상에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표준도 만들어져야 되고 분위기도 잡아줘야 되는 줄.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65메가와트를 실전기를 만들었다. 군용은 다르죠. 우리가 필요하면 만들 수 있죠, 스스로. 이 65메가와트는 딱 맞다. 초기형, 그리고 4,000톤급, 5,000톤급 잠수함을 만드는데 추진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원자로로서 딱 맞는 규모다. 미국도 그렇게 시작했고 계속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4세대 원전으로 만든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협정과 상관이 없는 20% 이하의 상업용 우라늄 연료로도 간다. 자,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래전입니다만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원전 연구단을 만들었어요. 2019년 7월 27일입니다. 사업 기간도 2019년에서 2023년 우리나라 연구 과제를 봤을 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뭐 몇 년 전에 아까 9년 전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경수로를 소형화 만든 버전, 우리가 이때까지 스마트 원전이라고 불러왔던 그거랑 이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두 개의 길이 달라요.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소형 원자로라고 SMR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내부를 뒤집어 보면은 3.5세대도 있고 4세대도 있다. 시장은 3.5세대부터 시작한다. 경수로 버전의 소형화. 그렇지만 무기용은 4세대로 간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 4세대가 안쪽에 3.5세대 일반 상업용 시장으로
점프해서 건너온다.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만들었는데 목적이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예요. 거짓말 하는 거 없죠. 부유식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선박용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슈가 된 것처럼 잠수함용 추진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죠. 2019년 7월 27일. 이때 이건 스마트 원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미 뭐 준비가 됐던 상태예요. 이거는 뭐냐? 잠수함용, 핵추진 잠수함용 원전 기술이 계속 물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와서 학교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왔죠. 아까 목포대학교에서 뭐 SMR 선박 엔진 연구소 만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2019년에 4세대 원전으로 이미 됐던 거예요. 이게 이 결과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만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때 이제 한국원자력학회 보고서를 보면은 우라노스 일체형 납고속 정신로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보면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노형이 뭡니까? 납 기반의 고속 정신로예요. 이게 4세대라는 거죠. PWR로 된 거는 경수로예요. 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전. 자, 전기 출력이 18메가와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열 출력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열 출력으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60메가와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맞느냐? 딱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에 딱 맞다. 그래서 그게 이걸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이버 뉴스에 보면은 우리 KDDX의 추진 모터 이제 100% 전기 추진으로 가니까 추진 모터가 25메가와트가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더 잘 이해가 돼요. 여기서 25메가와트는 내가 25메가와트 열 출력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전기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자, 아까 좀 전에 우라노스가 전기 출력이 18메가와트였거든요. 그죠? 자, 그것은 18메가와트를 최대로 18메가와트를 추진 모터에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모터가 받을 때는 그 열 출력이 되겠죠. 맞죠? 그 전기를 운동하는 힘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25메가와트면 충분하다. 우라노스가 열 출력으로는 60 또는 80메가와트지만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20메가와트밖에 안 된다. 그 20메가와트를 받아주시는 추진 모터는 25메가와트면 충분하다. 잠수함에서는 추진 모터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즉 이것은 KDDX에서는 이걸 두 개를 쓰고 수상함이니까 훨씬 톤수도 크잖아요. 2배 이상. 딱 2배죠 거의. 두 개를 쓰고 잠수함에서는 한 개를 쓰겠다. 그래서 양수겸장이다. 이 추진 전동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방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 맞죠? 아기가 레고 조각 맞는 것처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기가 더 맞는 것은 이거죠. 2020년도에 당시에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할 거다. 그러면 그때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안창호 배치 3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털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이게 걸려 엮여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배가 되냐? 앵커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20% 이하의 연료를 쓸 거니까. 그 말은 4세대 정신으로 쓰겠다는 거고, 좀 전에 다 보여드렸죠. 우라노스. 일단은 납 기반인데 그게 지금 소중 기반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미 우리는 다 준비했어요. 상업용, 군용으로. 아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그게 나트륨이었거든요.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그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증 단계 이미 실험을 했어요. 60에서 60메가와트짜리 이상을 열출력 기준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20% 이하의 농축률을 가지고도 30년, 40년 잠수함 수명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다 만나는 순간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왔다. SMR은 그게 3.5세대든 4세대든지 간에 상용 선박 추진용은 전 세계 흐름을 따라서 소형 경수로가 먼저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 왜 바닷물을 항상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선박용 엔진은 기술적 부담도 덜하고. 그런데 군용으로는 납이나 나트륨 기반의 고속정신으로 쓸 것 같다. 그리고 향후도 납이나 나트륨 고속정신으로 넘어갈 것이다. 일반 상선 엔진들도. 왜냐하면 여기는 핵 폐기물이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예. 자,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예. 자, 상용 우라늄 농축도는 20%입니다. 예. 그래서 군용으로 먼저 써보고 기술적으로 확립이 되면, 왜 미국이 얘기 별로 강하지가 않거든요. 납이나 나트륨에 있어가지고. 시작은 러시아가 먼저 한 쪽입니다. 러시아는 납, 미국은 나트륨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소형 경수로 방식, 비록 오염물질은 많이 나오지만, 그러다가 군용으로 쓰이는 납, 나트륨. 미국에서는 지금 군용으로 이런 용융 금속 고속정신로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 러시아가 한번 썼었지만 그 다음부터 거의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다시 경수로 방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도전 과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해낸다면은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형 경수로 방식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 고속정신로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